대부분 지역이 30도를 넘었고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갑니다. 반짝 더위가 아니라 사실상 여름 문턱에 들어섰다는 관측입니다. 편의점들이 아르바이트 급여로 최저임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가맹한 편의점들인데 대기업인 본사는 나몰라랍니다. 전북체육에 실업팀이 적어 직업선수 육성이 어렵습니다. 자치단체에만 의존하는 전북 엘리트 체육의 현실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오늘 무더우셨죠? 한낮 기온이 한여름을 방불케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5월부터 이렇게 30도를 넘는 날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5월의 낯선 반짝 더위가 아니라 여름이 부쩍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짧아진 옷차림의 젊은이들이 거리를 메웠습니다. 이글대는 땡볕을 피해 양산을 쓰고 연신 부채질을 하는 모습이 5월 풍경 같지는 않습니다. 차가운 음료를 기다리는 손님들로 커피숍은 때이른 특수를 노리고 있고 분수는 뜨거워진 공기에 물을 뿜어댑니다. 오늘 날씨 굉장히 더운 것 같아요. 너무 덥고 지금 여름이 너무 길어져서 너무 걱정이에요. 올 들어 처음으로 도내 상당수 지역의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섰습니다. 순창이 31.4도까지 오른 것을 비롯해 완주 31.3도, 남원 31.1, 전주는 30.1도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5월 더위가 이제 낯선 일이 아닙니다. 지난 3년간 5월에 30도를 넘었던 날수는 매년 5, 6일 정도로 이제 5월부터 여름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더워졌습니다. 내일도 전주가 32도까지 올라가는 등 주말까지는 도내 전역이 평년 기온보다 5, 6도가량 높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30도 이상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겠으나 다음 주 초 24일경에 비가 오면서 일시 주춤하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이처럼 기온이 오르면서 잇따르고 있는 식중독 사고도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식중독균이 높은 당도에서 잘 증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특히 익은 과일 보관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이창익 기자입니다. 도심 공원으로 소풍을 나온 시민들이 그늘에 둘러앉아 도시락을 먹습니다. 하지만 때이른 여름 날씨가 이어지면서 한편으론 준비해온 음식이 상하지 않을까 걱정도 앞섭니다. 음식을 아무래도 미리 싸우고 아침에 싸고 아니면 다른 거는 그 아이스박스다 그렇게 하고 갔거든요. 아니면 거의 많이 상하니까 날씨 지금 많이 덥잖아요. 매년 6월에서 8월 사이 70% 이상이 발생하는 식중독.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은 온도와 습도에 아주 민감합니다. 농촌진흥청이 두부를 이용해 실험한 결과 5도씨에선 5일간 세균이 증식되지 않았지만 20도씨에서는 이틀째 1g당 290만 마리, 3일 차엔 2,100만 마리, 그리고 5일 차엔 1억 6천만 마리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또 농산물의 경우는 해당 작물이 내뿜는 표면의 화학물질도 식중독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마토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향미를 결정하는 지방산과 유기산이 높을수록 살모넬라 균에 강했고 반대로 당류 비율이 높을 경우엔 증식이 빨랐습니다. 달게 잘 익은 과일일수록 식중독균 번식이 더 빨라진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입니다. 이 실험이 다른 품목이나 다른 농산물에서도 이루어져서 더 많은 자료들을 확보하게 되면 우리 농산물을 안전하게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작물의 당도와 식중독과의 상관관계를 처음 규명한 농진청의 이번 연구는 미국 미생물학회가 발간한 5월호 학회지에 실렸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라북도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8%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데다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군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국제연합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는데 전라북도는 국가 평균보다 6년가량 빠른 오는 2020년을 전후해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됩니다. 청년 아르바이트는 일자리도 많지 않은 데다 최저임금을 주는 곳 역시 많지 않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도 다르지 않은데요. 본사는 묵인하고 있습니다.
그 실상을 김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형 편의점으로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간 대학생 신모 씨. 그런데 편의점 사장은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4,000원을 시급으로 제안했습니다. 최저임금인 6,030원의 3분의 2 수준의 금액. 구직 사이트에 약속돼 있던 조건과도 달랐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6,030원인데 4,000원 주는 거 있다는 게 법으로도 잘못된 거니까 그런 걸 너무 좀 뻔뻔하게 얘기하는 게 좀 어이가 없었고.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편의점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는 청년과 함께 또 다른 프랜차이즈 편의점에 들어가 봤습니다. 이곳 역시 최저시급을 줄 수 없다며 업계에 만연돼 있는 관행이라고 말합니다. 급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4,000원 드려요. 4,000원이요? 그럼 다 이놈이 어때는 야간도 4,000원, 4,500원이다 보던데요.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편의점들. 특히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는 대학생들이 많은 대학로 주변에서는 많은 편의점들이 무려 6, 7년 전에 최저임금인 4,000원대의 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지만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는 가맹점주가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도 최저시급이나 이런 거를 안내를 하고 공고는 하는데 그거를 강제성을 띠고 계약 조항에 넣는다든지 그렇게는 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본사도 이 같은 사정을 알고 있지만 가맹점이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사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죠. 4대 보험이라든가 최저임금이라든가 사실은 회사에서 정확하게 제대로 지급을 하고 가맹계약을 처음 했을 때부터 제대로 줄 거 주면서 하면 비싼 등록금과 취업난 속에 일찍부터 아르바이트에 뛰어드는 청년들. 영세한 편의점 업계의 임금 깎아내리기와 대기업의 방관 속에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주시가 에코시티에 들어오려던 창고형 대형 할인 매장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역 상권의 파장이 우려되기 때문인데 대신 협동조합 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트코는 최근 전주 에코시티 내 상업용지 2만 2천여 제곱미터의 매입을 추진했습니다. 공동주택 밀집 지역인 에코시티에 창고형 할인 매장을 지어 전주 상권에 진출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전주시는 에코시티 측에 해당 부지를 필수시설 부지로 지정하겠다며 코스트코에게 매각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형 쇼핑몰이나 대형 마트가 들어올 경우 지역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주시는 이마트나 홈플러스, 롯데마트 같은 대형 마트도 에코시티 입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대신 전주농협과 접촉해 농협 하나로 마트를 에코시티에 여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전주농협도 처음 계획보다 훨씬 넓은 3천여 평, 코스트코가 사려던 면적의 절반을 사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전주시는 또 나머지 절반의 상업용지에는 유통과 관계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을 모아서 입점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업체들이 늘어나면 상업용지를 필수시설 부지로 지정해 저렴하게 땅을 매각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전주시가 지역 생산자와 유통업자를 보호할 새로운 모델을 안착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정운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내정자는 오늘 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도욱 수석 부대표, 김광림 정책위 의장을 차례로 만나 전북 현안인 탄소산업법을 조건 없이 상정 처리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의 탄소산업을 지원할 근거인 탄소산업법은 내일 19대 마지막 국회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전북체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업팀 창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선수들의 취업난까지 덜 수 있는 방안인데 정작 기업들의 참여가 시들합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삿발을 움켜쥔 우람한 체구의 선수들로 씨름 훈련장이 북적입니다. 최근 창단한 정읍시청 선수단이
실전 감각을 익힐 훈련을 하기 위해 전주를 찾았습니다. 직업 선수의 길을 열어주는 실업팀은 관련 종목 성인 선수들은 물론이고 학생 선수들에게 특히 고무적입니다. 자기 동네에 와서 이제 한다는 게 가장 큰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도를 위해서도 그렇고 지역을 위해서도 그렇고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반은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생겨주니까 동기부여도 많이 되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생과 직업체육이 연계되면 우수한 선수의 이탈을 막고 곧바로 전북체육의 경기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업팀이 없으면은 고등학교, 대학교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업팀으로 있으면서 같이 연습도 하게 되면서 실력 향상도 되고 선수들한테 대한 많은 도움이 되죠. 이 같은 이유로 실업팀에 공을 들여온 전북체육은 올 들어 정읍시청 씨름과 장수군청 여자탁구 창단을 이뤄냈습니다. 이로써 전라북도는 21개 기관에 36팀을 갖게 됐지만 90%가 넘는 육성팀이 자치단체 같은 공공기관 소속입니다. 순수 기업체 실업팀이라야 삼양사와 전북은행, 하이트맥주 이렇게 세 곳으로 현재로서는 추가 창단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결국 전북체육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국군체육부대, 대회 때만 전북을 대표하는 연구협약에까지 기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라북도가 이제 기업이 대기업이 없다 보니까 오죽하면은 경기력 향상을 해야 하고 또 우리 그 우수 선수가 연구권을 맺게 됨으로써 우리 우수 선수가 그쪽으로 이렇게 취업할 수 있는 계기도 됩니다. 학생 체육이 직업 체육으로 이어질 기반이 취약하다 보니 우수한 선수가 빠져나가고 결국은 경쟁력이 하락하게 되는 악순환이 전북 체육의 우울한 현실입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독일 등 유럽 3개국의 혁신 교육을 돌아보는 교사 연수를 진행하면서 동행한 도의원 3명과 직원 2명의 경비를 포함해 1,7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감기관인 도교육청이 추경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도의원들의 연수 경비까지 지원했다는 점에서 선심성과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오늘 전북교육청 앞에서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저지와 휴직 인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이 그간 약속과 달리 교육부의 부당한 명령에 굴복해 전임자 직권 면직을 위한 징계위원회를 내일 열기로 했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전임자들의 삭발투쟁과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열린 공모전에서 장애인 친구와 우산을 함께 쓴 모습을 그린 정우현 군 등 94명이 상을 받았습니다. 공모전은 전북 장애인 종합복지관 주관으로 2009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